돌아왔네. 그래, 극지의 생태와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지 몰랐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어렵지만 해결 방법을 찾아 돌아와서 다행이야. 그런데 보대륙이 보이지 않아. 짜잔! 마지막 여행을 안내하기 위해 내가 다시 왔지. 넌 온대바이옴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나저잖아? 오, 아직까지 기억해주다니 고마운걸? 한국도 온대기후에 속해서 바로 내가 왔지. 그동안 생태 탐험을 하면서 많이 배웠지? 마지막으로 이제는 한국의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한국의 생태계를 너희들 손으로 지켜야지. 우리나라도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응, 맞아. 그럼 지금부터 같이 떠나볼까? 빨리 가자. 좋아, 나를 꽉 잡아, 얘들아. 나죠?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대해 알려준다며. 여기는 숲이잖아. 맞아. 먼저 우리나라의 숲 생태계부터 알려줄게. 숲 생태계? 그게 뭐야? 숲 생태계란 지구의 육지에 있는 생태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숲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과 자연환경으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말해. 숲 생태계에는 생물종이 풍부하고 복잡하며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어. 생산자인 녹색 식물, 소비자인 야생동물, 곤충, 그리고 분해자인 미생물과 버섯 등의 생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햇빛, 공기, 물, 토양 등의 비생물적 환경 요소도 함께 있지. 숲 생태계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생태계에 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 숲을 이루는 기본이자 특징이 나무이기 때문에 숲 생태계는 우리에게 목재 및 나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생산품을 제공하지. 또한 숲은 많은 생물들이 보금자리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을 보존하는 기능이 있어. 숲의 녹색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어놓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숲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이 홍수와 산사태 등을 조절할 수도 있어. 우리나라는 국토의 63.2%가 숲으로 되어 있는 산림 국가에 속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33만 5천 헥타르로 이처럼 국토의 많은 공간을 숲이 차지하고 있지. 우와, 우리나라에 산이 엄청 많구나. 그럼 또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마을 뒤쪽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흘러가는 배산임수 지형을 좋아하기도 했지. 이처럼 산은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러한 숲도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줄게요. 앞서 우리나라는 산림 국가임을 학습했을 텐데요. 한국은 북위 43도에서 33도에 걸쳐 길게 뻗어 있는 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의 위도차가 식생에 크게 영향을 끼친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산맥이 길게 늘어져 있어 식생 분포에 영향을 주고 있고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겨울에는 눈이 많은 영동지방과 서해안의 건조한 기후 차이도 식물 분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개마고원과 남한의 높은 산에 가까운 지역은 한대기후에 가까운 기후의 모습을 띠며 바늘잎 나무들이 살아가는데 이 지역을 아한대 침엽수림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숲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로는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분비나무, 전나무, 구상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 자생하는 나무의 잎은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바늘잎의 형태를 가지고 있답니다. 냉온대 화렵수림대에는 냉대기후와 온대기후가 동시에 나타나고 평평하고 넓은 잎을 가진 나무숲이 자라고 있는데요.
높은 산들이 위치한 강원도 일부를 비롯해 한반도 최북단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이런 숲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로는 신갈나무, 잣나무 등이 있죠. 온대 낙엽 화렵수림대는 우리나라에서 고지대를 제외한 강원도 일부, 경기도, 충청도 등 내륙 지역에 해당하는 온대 지역에서 나타나는 숲으로 대표적인 나무로는 소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등이 있습니다. 난온대 낙엽 화렵수림대는 난대기후와 온대기후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에 분포하는데요. 넓고 평평한 잎을 가진 나무숲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일부에서는 난온대기후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런 곳에 난온대 낙엽 화렵수림대도 분포한답니다. 근처에 있는 사계절 내내 푸른 넓고 평평한 잎을 가진 식물들과 경쟁하는 숲으로 외부의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 늘 푸른 나무의 숲으로 바뀌거나 낙엽이 지는 나무들의 숲으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이런 숲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로는 나도밤나무, 사스레피나무, 생탈나무, 개서어나무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숲들이 존재한다니 정말 신기하죠?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문장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이번에는 습지 생태계에 대해 알려줄게. 먼저 습지란 강, 연못, 늪 등의 물기가 많아 축축하게 젖은 땅을 말해. 습지는 물이 있으며 다양한 식물, 동물들의 서식처가 되는 아주 소중한 곳이지. 따라서 습지 생태계는 짠 바닷물이 아닌 강이나 호수 등의 소금기가 없는 물에서 생기는 생태계를 말해. 강과 연못 주변의 습지에 널리 분포하는 부유식물이나 갈대, 습지, 삼림 등은 많은 동물의 서식지가 돼. 또한 습지 생태계에서는 곤충, 개구리, 물고기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습지는 물의 저장소 등 인간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 습지에 생성된 이탄은 자연 방부제 역할을 하여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어. 이탄의 산성 때문에 습지에 떨어진 씨앗, 식물 조각, 꽃가루 입자는 잘 썩지 않고 저장되어 과학자들에게 과거의 기후나 살았던 식물의 종류에 대한 소중한 기록을 전해주지. 습지라고 다 같지 않아. 습지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 먼저 둔벙은 빗물과 산에서 내려온 물, 그리고 지하수가 모여 자연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아. 다양한 수생식물이 자라면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둔벙을 만들어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고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는 홍수를 조절해왔어. 습지의 또 다른 형태는 배후습지로 큰 강 하류에는 홍수가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강의 주변에 습지가 만들어지지. 보통 이곳은 홍수에도 물에 잠기는 자연 상태의 늪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후습지는 오늘날 거의 전부 논으로 많이 개간되었지. 마지막으로 논은 주로 5월부터 10월까지 벼를 재배하여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수리적 기능과 수질 정화와 같은 습지의 기능을 수행해. 우와, 습지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몰랐어. 그렇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습지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그중 하나가 바로 람사르 습지야. 람사르 습지? 응, 지금부터 람사르 습지에 대해 알려줄게.
우리 친구들, 람사르 습지에 대해 궁금하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자세히 알려줄게요. 세계 각국은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독특한 생물 지리학적 특성을 가진 곳이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곳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데요. 2016년을 기준으로 순천, 동천하구까지 포함하여 우리나라는 22곳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어때요? 궁금한 점이 좀 해결이 되었나요?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우리나라 습지 생태계에 사는 식물들을 살펴보면 먼저 잎이나 식물체의 대부분이 수면에 떠 있는 식물군으로 뿌리가 없거나 아주 빈약하게 발달하는 수생식물인 부유식물이 있어. 그 예로 불애옥잠이나 개구리밥을 들 수 있지. 또 번식기관을 제외한 식물체 전체가 물속에 잠겨있는 수생식물로 주로 말이라는 고유어가 붙는 침수식물이 있는데 예로 검정말, 나사말, 말즘 등이 있어. 뿐만 아니라 뿌리는 물 밑에 토양 속에 있고 잎은 물 위에 떠 있는 식물로서 식물의 생장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인 부엽식물이 있는데 수련, 마름 등이 대표적인 식물들이지. 마지막으로 얕은 물에 자라며 뿌리는 물 밑 흙 속에 있고 식물의 대부분은 공중으로 나온 식인 정수식물이 있어. 대표적으로 연꽃, 갈대, 부들 등이 있지. 금개구리는 한국 고유종으로 금줄개구리라고도 하며 참개구리와 모습이 매우 비슷하지만 등 쪽이 밝은 녹색이며 등 양쪽에 2개의 굵고 뚜렷한 금색 줄이 불룩 솟아있지. 금개구리는 한반도 어디에서나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개구리였지만 지금은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농약, 황소개구리의 습격 등으로 수가 급격하게 줄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하지만 습지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해지면서 점차 금개구리를 볼 수 있는 습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 청개구리는 산 아래쪽이나 농지 주변에서 겨울잠을 잔 뒤 3월에 깨어나 꽥꽥 노래를 하면서 짝을 찾는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개구리야. 물속이 아닌 물가에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습도가 높거나 비가 온 뒤에 주로 노래를 한다고 해. 으악, 저게 뭐야? 징그러워. 저건 황소개구리야. 묵직한 소리로 웡웡 우는 황소개구리는 원래는 북아메리카 일부 지역에 서식하였던 종인데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외국에서 들여와 사육하다가 소득이 되지 않자 무단으로 개천에 방류하였어. 외래종이라 천적이 없던 황소개구리의 수는 급속도로 늘어났고 우리나라의 고유종인 금개구리나 청개구리는 물론 곤충, 가재, 심지어는 천적으로 알려진 작은 뱀까지 잡아먹어 많은 수의 생물들이 줄어들었고 생태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했지. 고라니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동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큰 보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며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보호받고 있어. 한국 고유종으로 거의 대부분의 개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며 중국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고 있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고라니는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먹이가 부족하면 민가로 내려와 농작에 피해를 주기도 해서 사람들이 단체로 유해조수로 판단하여 사냥을 하는 등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해. 마지막으로 멸종되고 있는 백두산 호랑이에 대해 알려줄게. 20세기에 들어서 총기를 이용한 사냥이 민간인들에게 허용되면서 호랑이도 다른 야생동물처럼 감소하게 되었어. 한국산 호랑이는 1915년에서 42년 일제강점기 때 해로운 짐승을 없앤다는 이유로 97마리가 남획되었고 이후 남한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보여. 백두산 호랑이는 북한에도 불과 몇 마리 남아있을 뿐이며 범위를 넓혀 중국, 러시아에 서식하는 야생의 호랑이는 백두산 호랑이와 시베리아 호랑이를 포함해도 250마리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보기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 화면 중간에 네모 박스로 옮겨주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귀화생물이란 우리나라에서 대대로 살아가고 있는 생물이 아니라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생물을 말해. 대표적인 귀화동물에는 황소개구리, 붉은귀 거북, 큰잎 우럭, 블루길 등이 있는데 처음에는 식용으로 쓰기 위해 수입하거나 애완용으로 키우기 위해 들여오지만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강이나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함으로써 문제가 되기 시작했지. 귀화 동물들은 공격력이 강하여 순식간에 우리나라의 어종이나 양서류, 고유종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경향이 있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고 있지.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해가 되는 귀화 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서식지를 줄이고 생태계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노력을 하고 있어. 이외에도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다양하게 이뤄져. 그 예로 야생동물이 도로나 댐 등의 건설로 인해서 서식지가 절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이 지나는 길을 인공적으로 만든 생태 통로를 들 수 있지. 개발이 이루어진 도로 위에 터널이나 육교 등을 설치하면 야생동물들의 이동이 쉬워지고 서식지가 넓어져 활동이 자유로워져. 또 식물의 분포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지.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에서는 멸종위기 1급에 처한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반달가슴곰을 복원함으로써 더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2002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 복원센터를 설립하고 2004년 우리나라의 반달가슴곰과 유전자가 같은 러시아 연해주 반달가슴곰 6마리를 도입하여 지리산에 방사했어. 그 결과 2016년 현재 지리산에는 44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야생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며 반달가슴곰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모두 인식표와 발신기를 몸에 부착해 놓은 상태로 종복원 기술원 연구원들이 안테나를 들고 직접 위치를 추적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해. 생태계에 점차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사시사철 푸르고 넓은 잎을 가진 난대기후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70여 년 전과 비교하여 위도를 기준으로 적게는 14km에서 많게는 74km까지 북상했어. 그만큼 한반도의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는 증거지. 그 결과 온난화로 인해 우리가 먹는 인삼, 포도, 사과, 복숭아 등의 농산물 산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한반도의 기후가 심하게 변화하고 그에 의해 많은 생태계가 속해 있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심각한 생태계 교란 혹은 멸종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귀화 생물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기회는 2번이고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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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해보세요. 휴, 무사히 돌아왔어. 얘들아, 괜찮아? 응, 괜찮아.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대해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해. 응, 그리고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보니 마음이 아파.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니 좋은걸? 이번 여행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일상생활에서도 늘 실천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아. 물론이지. 앞으로는 정말 환경과 생태를 소중히 하고 든든하게 지키도록 노력할 거야. 하다람이랑 나저랑 금구리랑 고대륙이 없었다면 정말 몰랐을 거야. 다른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왔어. 짜잔! 반가워. 우와, 너희들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다니 놀랬잖아. 당연히 와야지. 금구리, 하다람, 고대륙. 너희들 덕분에 생태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아니야. 여행을 무사히 따라와준 너희들이 대단하지. 그럼. 우리의 여행은 끝났지만 언제든지 불러주면 너희를 만나러 올게. 고맙다, 얘들아. 숨 막혀. 그래. 너희들이 보고 싶어지면 꼭 너희들을 다시 찾을게. 정말 고마웠어.